반갑습니다. 일단은 이런 자리에 이제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제 인공지능으로 뭔가 만들었을 때 소송을 건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약간 무서워요. 왜냐면은 저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음반도 내고 책도 내고 각종 디자인들을 굉장히 많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로 당장 수익을 벌겠다는 목적은 아니고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 삶에 크게 어떻게 바뀔까 이거를 실험하는 의도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사회 IT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덕진 소장입니다. 저는 이제 IT 기술을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IT 커뮤니케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비단 이 인공지능 중에 생성형 인공지능은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일반인들에게 상당히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그전에 쓴다고 하면 수많은 허들이 있었지만 얘는 그냥 텍스트만 치면 뭔가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과연 이런 걸 어떻게 느낄까라는 일반인들의 관점에서의 좀 이야기들이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 개인 혹은 1인 기업을 과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송태임 대표님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책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따가도 우리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지만 실은 제가 이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샘 알트먼이거든요. 샘 알트먼처럼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는 책인데 이 책을 딱 제가 5시간 만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스24에 검색하면 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지 마세요. 제가 내용도 안 보고 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이런 프로젝트를 했지만 저희랑 같이 하신 분들은 나름 그래도 본인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긴 하지만 책을 낼 수 있을까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아주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부터 한번 우리 태임 대표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게 되면은 저는 사실 2달 전까지는 직장인이었어요. 그래서 SK 디스커버리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쪽에서 디지털 컬처를 담당하던 디렉터였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서 뭐 유튜브 활동이나 방송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재밌게 놀아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원래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하고 엮이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또 얘를 활용하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작년 11월 달에 이미 리튼이라고 있죠. 리튼으로 책을 이미 냈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2023 트렌드라는 부분으로 해서 표지는 미드저니로 만들었고 내용은 전부 다 리튼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책 표지를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사실 글쓴 봇, 리튼. 네, 봇은 글쓴이죠. 그래서 저는 글쓴 봇으로 해서 리튼을 활용해서 작년에 이미 출간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책을 낼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람들을 100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책을 쓸 사람들 모여라 라고 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그들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보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과연 이 책은 어떤 사람들이 썼을까? 물론 뭐 대학생도 있고요.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긴 했는데 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책을 썼을 때 대부분은 사실 전문가들이 좀 많았어요. 인공지능의 전문가는 아니고 자기 분야의 전문가죠.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지지난주에 출간 기념회를 국회에서 500명을 데리고서 같이 이제 진행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하고 책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이제 독서장님이 같이 나오죠. 그래서 네, 창피하네요. 네, 나오는데 일단 대표적인 책 중에 한 권이 이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이어트에 대한 이제 가정의학과 선생님인데 이분이 질문을 50개를 던져요. 그 다음에 답은 100답이죠. 한마디로 인공지능이 50개의 답변을 주고 그 다음에 진짜 전문가가 50개의 답변을 준, 즉 50문 100답이 나오는 이런 서적으로 해서 챗 GPT를 활용해서 만들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김연경 이사님 같은 경우는 이분도 뭐 마케팅 쪽에서 전문가죠. 그래서 자기 분야의 전문가 내용과 챗 GPT를 활용해서 만들기도 했고요. 이분은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 교수님이에요. 교수님이라서 자기가 원래 했던 분야에다가 챗 GPT를 적용시켜서 책을 집필을 했던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이분은 또 이제 수의사 출신의 뭐 전문가 마케팅, 전문직 마케팅을 하시는 분이 역시 책을 또 집필을 하기도 했고, 이분은 또 약사입니다. 그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자신의 이 약사에 대한 지식이 있겠죠. 그래서 그 지식을 챗 GPT랑 같이 집필을 하게 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죠. 네, 그분도 약간 스타트업과 엑셀러레이팅 쪽의 전문가다 보니까 이런 분야로 또 책을 집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KBS랑 MBC의 방송 작가예요. 그래서 방송 작가가 원래 글 쓰는 직업이죠. 글 쓰는 직업이 자기도 이 챗GPT가 두렵다라고는 하지만은 얘를 가지고서 한번 만져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GP를 하게 됐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KBS 아나운서, 이제 김한별 아나운서인데 이분도 역시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한번 책으로 집필했던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총 100권이 아니라 사실 154권이 나왔어요. 154권이 나왔고 써 있는 것처럼 시작은 3월 11일 날 제가 이제 시작을 해서 약 2달 만에 154권이 나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출판사를 아예 차렸어요. 그래서 출판사 이름이 약간 웃긴데 열린 인공지능입니다. 예, 영어로 하면은 오픈 AI죠. 그래서 저는 사실 출판사에 이런 사업적 목적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 프로젝트를 위해서 출판사를 아예 만들어 버렸고 이 154권을 저 혼자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지 디자인부터 해가지고 표지 디자인 모든 거를 혼자서 2달 동안 154권을 만들었던 것도 원래 디자이너이기도 하지만은 인공지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표지 작업이나 이런 게 좀 수월했겠죠. 아까 봤던 이런 그림이나 이런 것들도 저 사람의 사진을 이용해서 표지를 만들기도 했던 이런 부분들도 다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표지를 만들 때 디자인에 들어가는 저 사파라든지 그림 같은 요소는 미드전이나 다양한 AI를 통해서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쉽죠. 쉽고 간단한데 디자인 자체는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잘 하진 못해요. 특히나 이런 표지가 봤을 때 뭐 글자 나열이라든지 이런 게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또 잘 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손수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의미라기보다는 약간 재밌었던 게 있었어요. 써 있는 것 중에서 110명이 참여를 했고 154권이 나왔는데 베스트셀러가 71권이에요. 약간 어떻게 보면 시장 파괴자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걸 목표로 했던 건 아니었고 약간 재미난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는 대놓고선 이게 인공지능이 쓴 게 아니라 사람이 쓴 거다라고 속이진 않았습니다. 아예 대놓고선 책 소개부터 아예 첫 줄부터 아예 이거는 인공지능 챗 GPT와 함께한 서적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쓰게 됐었는데 이런 부분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론 호기심에 더 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다음에 주제나 이런 내용들이 물론 완전 이제 초등학생이나 이런 분들 빼고서는 대부분이 전문직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전문 분야랑 인공지능이 같이 묶여서 그래도 괜찮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한번 재밌게 이렇게 간단한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책을 쓰면 좋겠지만은 그럴 시간은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짧은 저희가 뭐 30분, 1시간 네. 내에서 책 한 권을 쓰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실은 이게 가능한 이유가 앞서서 저희가 프로젝트 2달 걸렸다고 했는데 실제 집필하신 분들한테는 딱 2주를 드렸습니다. 2주. 일주일. 그죠? 정확하게 하면 일주일. 일주일 안에 책 내용을 다 쓰셔야 통과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넘어서 2주 걸리시면 벌금 내야 됩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100명이 안 될 줄 알고 원래는 150권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2주 동안에 다 내셨어요. 그런 바람에 어비님이 디자인하시느라고 거의 2달 이상 걸렸었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네, 이거는 전부 다 전자책은 한 권도 없고요. 전부 다 종이책입니다. 네, 그래서 종이책으로 뭐 나왔죠. 나무한테 미안하기도 한데 그래도 약간 그래도 재미난 다행인 프로젝트였던 것 게 같아요. 그게 주문형이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뭔가 이렇게 막 미리 찍고 이러진 않았고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좀 여기서 갔던 프로젝트의 의미는 그만큼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 혹은 우리가 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신뢰하는 사회가 또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하나의 좀 이슈를 던지고 싶은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번 이 자리에서 챗 GPT를 활용해서 책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걸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한번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책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왜냐면 저는 원래 책을 한 50권 정도 이미 집필을 했었습니다. 대부분 저는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HTML 코딩 책을 많이 썼던 사람이라서 책이 어떻게 집필이 되고 출판사가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10년 넘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알게 됐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이거였어요. 책의 주제, 그다음에 책 주제가 정해졌으면은 이게 어떤 기획으로 어떤 차별점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다음에 책의 제목도 만들어질 거고, 네, 목차가 나오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내용이 다 완성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표지가 또 디자인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오늘 한번 여기서 챗 GPT를 키고서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주제는 뭘로 좀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어쨌든 저희가 컨퍼런스가 웹3 또 메타버스 뭐 아니면은 또 생성형 AI 이야기니까 뭔가 메타버스나 AI가 들어가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소설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소설. 소설. 네. 마블도 소설이 있나요, 혹시? 마블. 마블 작가 스타일로 써줘. 뭐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아니면은 네. 우리가 잘 아는 해리포터? 해리포터 해리포터가 작가 제일- 스타일로 한번 네.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예를 들어서 써볼까요? 이제 이 프롬프트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흠. 그래서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이 명령어 자체를 아예 당신이 그 해리포터 작가라고 생각하고서 한번 글을 써줘봐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일단 주제부터 정해야죠.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속 뭐 사랑 이야기 뭐 이런 거 해볼까요? 어떻게 해볼까? 글자가 네. 좀 너무 작게 보이는데. 그럼 이거를 좀 확대를 잠시만요. 네. 좀더 확대해요. 확대하고 내리면 되지. 아니 안 보여. 잠시만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게 핸즈온이 라이브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보여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이따가 이 과정 중에 중간에 잠깐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어서 그때 이제 저도 발표를 여러분께 드릴 건데요. 뭐 이런 이제 크리에이터들의 어떠한 재미있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런 이제 개인 컨설팅 회사가 이제 나올 수도 있는 다양한 형태들의 도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이따가 좀 같이 해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내용을 쓰시네요.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을 주제로 책을 쓰고 싶어. 어떤 책을 쓰면 좋을까? 먼저 기획 의도부터 물어보실 거예요? 이렇게? 네, 이게 의도부터 네. 물어보고서 그 다음에 하나씩 넘어갈게요. 음흠. 일단은 GPT-4 말고 저희가 속도가 빨라야 되니까 네. 3.5로 3.5로 해보죠.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물론 대부분 이제 책을 집필할 때는 이렇게 한 번 물어보고서 끝나진 않죠. 수도 없이 물어봐야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제가 볼 때 1번이 아까 재밌었던 게 확 나왔어요. 컨티뉴 요즘에 이제 이게 바뀌었죠. 계속 써줘 안 해도 됩니다. 컨티뉴 제네레이팅 누르면 이렇게 바로 이어서 써줍니다. 그래서 한국어가 토큰이 짧기 때문에 한 번에 못 썼는데 이런 게 있었고요. 저거 재밌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 가상 세계와 현실과 미래. 근데 저 얘기를 그냥 쓰면 재미가 없으니까 소설로 써달라고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일단은 소설로 만들 거고 주제는 저걸로 잡았어요. 메타버스 가상 세계의 현실과 미래. 네. 네. 이 주제로 음흠. 책을 쓰려고 해. 그렇죠. 소설책을 쓰려고 해. 그렇죠. 이한테 아까처럼 롤플레잉은 지금 해주실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타겟층부터? 네. 어떤 타겟층으로 음. 쓰면 좋을까? 보통 이제 책을 쓸 때는 책이 정확한 목표들이 있죠. 기획을 하거나 할 때 누구를 타겟으로 할 거에 대해서 책을 낼 때부터 아예 기획부터 그냥 챗GPT랑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은 소설로 쓴다니까는 되게 재미있는 형태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가상현실과 게임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이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독자나 아까 또 위로 가볼까요? 아까 네. 위로 보면은 테크놀로지를 엄청 좋아하거나 과학소설 팬들이 있습니다. 누구로 해볼까요? 3번? 게임 관련 좋아하는 사람들? 가상현실과 게임? 네. 3번으로 네. 쓰는데 해리포터 작가가 쓴다고 생각하고 전체 소설 기획안을 작성해줘. 네, 기획안 자체를 저렇게 작성해 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챗GPT가 잘하는 게 기존의 거랑 제일 다른 게 뭐야? 앞에 맥락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3번 내용을 위의 내용을 이렇게 하면은 제가 알아서 이제 드러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보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쓰다가 컨티뉴 제너레이트 한번 누를까요? 네. 이렇게 하면은 그죠? 주요 테마 뭐 이런 식으로 기획된 소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씁니다라고 하는 제안서를 일단 쓴 것 같아요. 보통 출판사에다가 이제 글을 기고할 때는 보통 이런 소설 개요라든지 설정, 그 다음에 뭐 가격, 그 다음에 목차까지 같이 해서 제공을 하죠. 그러면 그 출판사에서 이 내용을 보고서 괜찮다. 그러면 그 다음에 초고를 주세요라고 해요. 초고라는 거는 보통 책을 집필할 때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 해서 이 사람의 글 필력이 어떻고 이 내용만 봤을 때 전체 구성이 어떻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게 바로 초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한테도 바로 초고를 써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전에는
목차가 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목차가 필요하죠. 실제로 목차를 저도 이 샘 알트먼처럼 생각하라 쓰면서 제일 놀랐던 게 와, 목차를 기가 막히게 짜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써달라고 그랬냐면 200페이지 분량의 책을 낼 건데 거기에 맞춰서 목차를 짜줘 이랬더니 목차를 엄청 디테일하게 짰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시간상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뭔가 목차를 한번 짜달라고 한번 해봅시다. 네, 이거는 아주 간단히만 쓰는 겁니다. 음흠. 원래는 뭐 상세한 목차 혹은 200페이지 분량의 목차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데 저는 위에 소설책에 목차를 써줘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장 우연한 만남, 어허. 두 번째 장 메타버스의 문을 열다, 세 번째 디지털 세계 초대. 벌써 이제 소설스러운 게 일곱 번째 나와요. 악한 세력의 음모, 퍼즐의 흔적. 꼭 우정은 들어가야죠, 그죠? 우정의 힘,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제목이 또 재밌네요. 메타버스 오더, 디지털 세계의 비밀. 이런 식으로 제목도 만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목이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은 이 소설책의 제목을 한 5개 추천해줘. 그리고 추천해준 이유도 써달라고 해도 재밌어요. 네. 추천하는 이유도 써줘. 자, 저렇게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 디지털 메이즈. 괜찮네요. 마법과 알고리즘, 메타버스 크로니클, 디지털 퀘스트. 그죠? 비밀 수호자. 뭐 이런 형태로 제목들하고 그거에 대한 기획이 있으니까 거의 이거 뭐예요? 기획자들 5명한테 야, 좋은 아이디어 뽑아와봐. 그럼 이제 아이디어 초안 가까운 거죠.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저는 여기서 요즘 갑자기 크로니클이 좀 멋있어서 크로니클. 오케이. 이 3번을 할게요. 네. 이 3번으로 해서 이제 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목차는 위에 나왔어요. 음흠. 목차 중에서 일단은 한 개만 지금 샘플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목차 중에서 1번을 써도 되는데 저는 보통 목차가 나왔으면 얘를 카피를 해요. 카피를 한 다음에 얘를 하나 묶어줍니다. 뭐 쌍따옴표든 뭐든 얘가 하나의 묶임이다라는 표시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묶은 다음에 이 부분에 이 목차에 들어갈 본문 내용을 써줘. 그렇죠. 본문. 오타가 왜 이렇게 나지?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면 그 챗GPT가 이렇게 써보면은 이런 따옴표나 아니면은 정확한 그 기호 이런 것들을 쓸수록 잘 나옵니다, 답변이. 예. 그래서 이런 것들 하시고 그리고 오타를 내도 어느 정도 잘 고쳐주긴 해요. 마이크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마이크가 메타버스 부스로 가고 디지털 아바타로 가는 이거 약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의 소설이 나오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내용이 지금 딱 봐도 너무 짧잖아요. 그럴 네. 때는 애초에 사실 명령을 할 때부터 이렇게 씁니다. 보통 1-1 목차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3,000자로 써줘. 그쵸. 5,000자로 써줘. 라고 네. 하면은 5,000자는 보통 50페이지죠. 그죠? 그러면 한 장을 50페이지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음흠. 원하는 만큼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고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다양한 예제를 넣어줘. 혹은 뭐 악당을 3명을 넣어줘.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 미션을 얘한테 주면은 네. 이거를 여기에 버무려서 설명을 계속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한번 해보세요. 더 길게 써줘. 최소 3페이지 분량 이상으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냥. 네. 그냥 이런 식으로 쓰면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3페이지 분량에 대해서 쭉 더 길게 씁니다. 근데 실제로 3페이지가 안 나올 때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을 늘리거나 양을 줄이거나 폰트를 바꾸거나 형태를 바꾸는 거 이런 게 GPT가 되게 잘하는 녀석 중에 하나죠. 저렇게 하면서 컨티뉴 제너레이팅 계속 누르면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길게 쓰면 됩니다. 예전에는 저게 조금 기능이 떨어질 때는 저 컨티뉴 제너레이팅이 없어서 뭐 계속 써줘, 이어 써줘 할 때 얘네들이 갑자기 이상한 맥락으로 토큰이 바뀔 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죠. 네. 여기 또 이제 얘가 또 헛소리를 합니다. 3페이지 분량으로 기획되었으면 하면서 이제 소위 이제 자기는 3페이지 못 쓰는 걸 커버하죠. 뭐 이런 형태들인데 폰은 실제로 좀 더 똑똑하게 더 길게 쓰기도 해요. 뭐 이런 겁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머지 목차들을 하나씩 더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아까 대목차만 한 10개 정도 나왔는데 이 대목차 안에다가 소목차를 더 써줘라고 하면은 1-1, 1-1-1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주기 때문에 목차 한 개마다 내용을 계속 채워넣으면은 200페이지든 300페이지든 양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기본적으로 책을 내용을 다 본문을 썼다라고 하면은 얘를 그냥 내면 사실 의미가 없죠. 그쵸. 이거는 저희처럼 실험 목적으로 하면은 뭐 되겠지만은 그래서 일단은 내용이 나오면은 얘를 가지고서 다시 한번 사람이 고쳐가야 될 것 같아요. 혹은 인공지능 여기 챗GPT한테 쓰는 거죠. 나 여기서 마이크는 평범한 일상 속이 아니라 특별한 일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어. 그 내용으로 다시 써줘.
이렇게 해서 계속 바꿔갈 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소위 그래서 저희끼리는 약간 우스갯소리로 인공지능한테 갑질을 잘하는 사람이 작품을 잘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그냥 막 시키시면 됩니다. 보통 챗GPT 쓸 때 혹은 생성의 AI 쓸 때 우리가 역으로 그 인공지능의 한계를 자꾸 스스로 설정해요. 그래서 아 이런 게 될까? 이런 게 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뭔가 결과를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아주 좋은 인턴 사원이나 좋은 그 이제 신입 사원이 있는 건데 그 신입사원한테 우리는 지금은 딱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내용으로만 시킬 수 있잖아요. 얘는 그런 게 없는 거죠. 막 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되게 챗GPT 잘 쓰는 법이 뭐예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챗GPT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답변을 잘 낫게 해주죠. 네, 여기서 만약에 내가 책을 한 번도 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 뭐가 필요한가라고 생각이 들면은 내가 여기서 책을 낼 건데 혹시 내가 더 너한테 알려줘야 될 게 있을까?라고 거꾸로 물어보면은 그럼 여기서 뭐 주인공을 누구로 할지 정해주세요. 혹은 이렇게 얘가 말을 해줘요. 그럼 이거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책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책이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또 같이 보여드릴 게 있어요. 바로 표지를 표지입니다. 만들어야죠. 표지 네. 디자인도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저는 이제 라스코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라스코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요즘 포토샵이 또 베타 버전이 나와서 인공지능으로 또 다양한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이 라스코라는 AI가 그 다음에 포토샵이라는 거를 같이 활용했을 때 어떻게 또 이제 시너지가 나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미드저니로는 텍스트 넣어가지고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 보면은 이런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의 국내 국외 서비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튜닝하는 것 중에 꽤 괜찮은 툴이 이제 라스코라서 저희 이제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사진으로 표지를 만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사진 네, 이렇게 같이 셀카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잘 안 나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찍어요. 네, 뭔가 찍었습니다. 그럼 이 찍은 거를 어떻게 해요? 바로 이 그 라스코 툴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내가 프롬프트를 아예 상상을 해서 처음부터 쓸 수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어떤 화풍이나 형태로 바꾸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인공지능이 잘하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실제로 지금 이제 에어드랍으로 한번 사진 한번 옮겨주시고요. 옮겨졌네요. 네, 지금 에어드랍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동안에 좀 일단은 네. 저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그림 그리는 거는 원래 제일 많이 쓰는 건 미드저니였어요. 근데 미드저니가 언제부턴가 유료로 유료죠. 바뀌었죠. 100% 유료죠, 지금. 네, 이제 네. 아예 유료로 됐기 때문에 물론 다양한 기능이 있겠지만은 이 라스코 같은 경우는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웹페이지 기반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사용성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 이 종류를 고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따로 명령어 프롬프트를 넣어도 되겠죠. 저희가 사진으로 찍은 게 이거였기 때문에 네. 얘를 넣어가지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올려보시죠. 네. 네, 이렇게 올리고. 올렸고, 그다음에 명령어를 넣어야 돼요. 명령어를 뭐라고 할까요? 기본적으로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못해서 구글 번역기를 번역기를 타냅니다. 타놨습니다. 그죠? 번역기로 그냥 돌리면 됩니다. 저 이거 세말트몬 책 쓸 때도 이것도 여기 있는 표지에 있는 게 실제 세말트몬 되게 닮았거든요. 미드저니로 그냥 한글로 말도 안 되는 상상의 한 줄을 쓴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일단 뭐였죠? 제가 만들었으니까 네, 뭐였죠? 이제 샘 알트만이 사람들과 인류와 싸우는 네. 이 정의로운 중세 기사의 모습을 명령을 했더니 저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가로 세로 1대2로 넣어주고 미드저니 V5 써주고 Q2로 만들어주면 12장 나왔거든요. 12장 중에 괜찮은 거 2장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비슷하게 한번 번역기로 한번 돌려보죠. 자, 네. 일단은 이 프롬프트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네. 어떤 상상력으로 명령어를 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냥 즉흥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뭐 미래의 인공지능 로봇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 그럼 이제 저희가 인공지능 로봇이 되는 건가요? 그럴 것 같아요. 있는 한번 보죠. 싸우고 있는 모습라고 네. 해서 얘를 카피하고 네. 그다음에 라스코에다가 명령어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약간 애니메이션 툰 쪽으로 해서 작업을 네. 해볼게요. 저걸 이제 어떤 화풍을 고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풍을 골라서 이제 넣게 되면 맞는 화풍에 있는 내용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제너레이트 한번 눌러주시면, 아까 보신 것처럼 구글 계정만 있으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뭐라고 나오네요? 파이팅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답니다. 이게 벌써 필터링을 하고 있군요.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디퓨전이 워낙 또 랜덤하게 좀 야하거나 위험한 이미지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서비스들이 이렇게 약간의 필터링들을 조금씩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결국 스테이블 디퓨전 기반의 오픈 소스로 뭔들 만들든 간에 결국 이런 서비스의 품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결국 그 스타트업들이 또 약간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의 차별성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지금 로봇들이 행복한 모습이라고 바꿨어요. 행복한 모습으로. 네. 네. 예쁘다. 알고 했더니 이거 말고 아까 어비님을 보고 있었던 그게 있었는데 이건 그렇지 요런 거. 이거 요런 거. 네, 얘로 괜찮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 한번 받아볼게요. 네. 네, 제가 다운로드 들고 있던 와서, 마이크가 저 패드로 바뀌었네요, 갑자기. 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네. 나왔습니다. 네. 물론 얘를 가지고서 업스케일을 해가지고서 좀 더 고화질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저는 얘를 그냥 써볼게요. 네, 어떻게 쓰냐? 업스케일링도 할 수 있지만 다른 걸로 포토샵으로 하는 그냥 거죠. 들어오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얘가 만들어졌던 게 방금 그냥 정사각형 네모였어요. 근데 저희는 이걸 가지고서 책 표지를 만들 거기 때문에 네. 책 표지는 기본적으로 세로로 길겠죠. 그래서 얘를 드래그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미지를 가지고서 그냥 빈 공간 위아래를 늘려서 만들 수도 있어요. 뭐 하나의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위에를 뭐 드래그, 그다음에 아랫부분도 드래그해서 빈 칸을 찾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보면은 생성형 채우기 제너레이트 필 부분을 눌러서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포토샵에 들어간 베타 기능이죠. 네, 맞습니다. 네. 빈 공간을 그냥 채우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이 이미지를 보고. 물론 저기다가 명령을 프롬프트를 별도로 넣을 수도 있는데 안 네. 내면은 알아서 채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거 되게 재밌게 본 게 그렇죠. 이렇게 하면 바로 위아래가 지금 찬 거 보이시죠? 네, 이게 그림도 이게 첫 번째 거,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세 번째가 얘가 좀더 이제 세 나은 가지 타입으로 채운 모습을 보여주는군요. 네. 물론 여기서 계속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여기다가 내가 더 원하는 것들을 넣고 싶다. 음흠. 예를 들어서 위에가 너무 심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여기다가 간단히 선택을 한 다음에 그쵸. 명령어를 또 넣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공간을 선택하고 거기다가 원하는 거를 넣어주세요라고 이제 쓰는 거예요. 네, 여기는 여기다가 한글도 먹나요? 제가 영어만 됩니다. 네. 네, 영어만 되는데 제가 버드라고 넣었어요. 네, 버드. 영어로 버드. 네. 그럼 저기다가 새를 알아서 만들어내겠죠. 그쵸.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처음에 요즘에 나오니까 SNS에서 되게 유행하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찍은 새가 나왔는데 좀 이상한 게 나왔네요. 이게 그죠? 날고 네. 있는 새로 써야 되는데 그죠, 그냥 새를 그죠. 했더니 네. 아니면은 드론이라고 써요. 차라리 드론. 드론이 낫겠다. 네. 감시를 영어로 감시하고 있는 네. 드론들의 모습라고 그쵸. 할게요. 네, 간단하겠네요. 네, 드론스 드론스 와칭이라고 와칭이네. 그래요. 한번 봅시다. 그냥 넣어보는 거예요. 이제 제일 좋은 건 이런 거죠. 해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막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머리 아프게 코딩하고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는데 저렇게 보시면 저기 시프트로 4-5개 지정해 주는 거예요. 위치. 자, 저 위치에다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라고 해가지고 생성 누르면 되는 거죠. 네, 여러 칸에다가 한 번에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한번 이게 너무 해보겠습니다. 빨리 돼가지고 아까 제가 하려는 얘기를 계속 못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이런 게 뜨니까 옛날 사진 있잖아요. 요만한 사진. 아빠랑 찍었던 추억의 사진 그런 거 넣어가지고 밖에가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걸 확장해가지고 사진을 크게 만드시는 것들도 좀 많더라고요. 아까 첫 번째 거 느낌 있는데? 네, 네. 첫 번째 아닌가? 거, 네.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세 번째도 괜찮네. 되게 현실적이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기도 되고 그쵸. 그다음에 네. 기존의 인공지능에서 잘 안 됐던 음흠. 뭐 미드저니든 다른 데서 안 됐던 게 글자였어요. 글자. 근데 글자도 포토샵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원하는 글자를 뭐 여기다 자연스럽게 입력해줘, 뭐 옷에다가 프린팅해줘 음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가능한 부분이 이 포토샵이기 때문에 얘를 활용하면은 앞으로 이제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고 음흠.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다 보니까 예전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떤 특정한 사진을 써. 만약에 얘를 가지고서 뭐 썸네일을 만든다고 해볼게요. 얘를 가지고서 만드는데 제 오른쪽 부분이 벼 있다 보니까 뭔가 썸네일로 사람을 딱 잘라내기가 힘든 거예요. 음흠. 이럴 때도 얘를 가지고서 하면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사람이 없으니까 저도 얘가 즉흥이기 때문에 제 음흠. 뒤통수를 잘 그려낼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해보도록 해보죠.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냥 역시 생성형 AI 요즘에 나오는 툴은 제일 특징 그냥 해보면 된다는 겁니다. 해보면 된다는 거. 네, 지금 어떤 명령을 하신 거예요? 아무 명령도 안 했습니다. 아무 명령도 안 하고 여기서 확대시키는 거. 네, 그러면은 아. 기본적으로 내가 선택한 거 네.
제가 선택 잘못했어요. 뭐 하시려고 그랬어요? 아 잠시만요. 지금 네.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 그냥 한번 보죠. 바깥을 선택을 네. 했어야 되는데 안해를 선택을 했어요. 네. 근데 아. 뭐가 나올지 잠깐 볼게요. 그렇죠. 보고 나서 컨트롤 Z 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런 게 이제 놀라운 건 갑자기 전혀 엉뚱한 게 전혀 나왔죠? 엉뚱한 걸로 나오게 됐네요. 자 오케이. 여기서 이제 밖에를 선택했습니다. 네, 이 그 밖에 상태에서 공간을 하면은- 채워달라는 거죠. 네, 빈 공간을 아마 채워줄 거예요. 음흠. 여러분들이 뭔가 급하게 셀카를 찍거나 이럴 때 밖의 모습들, 실은 이제 이런 거 아웃페인팅 기능을 활용해서 이미 마케팅에서 광고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꽤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기존에 뭐 난리라든지 다른 걸 썼는데 포토샵 같은 거를 쓰면 혹시 우리가 쓰는 툴에서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응용하는 메뉴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죠. 늘어났네요. 네, 뭐 그럴싸하게. 그럴싸하네요. 네, 이렇게 그렇죠. 것도 있고. 네. 이게 제일 어비님의 뒤통수를 아주 되게 디테일하게 잘 네. 만들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음흠. 이제는 이제 디자인할 때 굉장히 편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네. 물론 이것도 네. 얼굴을 외계인으로 바꿔줘, 그쵸. 뭐 스타일로 바꿔줘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한 부분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쵸.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편리하면서도 참 고민되게 되는 뭐 이런 이슈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음흠. 얘를 실제 이제 책 표지처럼 만드는 작업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이 직접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여기 내려와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김덕진 소장이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디자이너나 아니면은 정말 대단한 전문가들만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영역들을 이렇게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한 20분 정도 이제 우리 어비님 하는 동안에 요거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생성 AI가 바꾼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와 개인 비즈니스의 미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 미래사회 IT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는 컴퓨터 AI학과 교수를 하고 있고요. 경희대학교에서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문과랑 이과를 하나씩 하게 됐는데요. 근데 요즘에 챗GPT나 생성형 AI를 보면 되게 이 문과, 이과의 정말 중간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뭔가 기술적인 요소만 갖고 해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또 인문학적이거나 비즈니스적인 요소로만은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소위 우리가 예전부터 융합형 인재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이제 한 10여 년 정도 계속 이제 다양한 방송에서 뭐 빅데이터, SNS 아니면 IT 트렌드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손에 잡히는 경제나 3프로 TV 뭐 이런 데도 종종 나갔었는데 근데 요즘에 되게 흥미로운 건 뭐냐면 챗 GPT에 대해서는 부르는 방송들이 좀 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해도 뭐 IT 프로그램이나 경제 프로그램 많이 나갔는데 챗 GPT가 나온 그러니까 올 초죠. 올 초랑 작년 말 그 시즌에는 오히려 흥미롭게 나갔던 방송들이 시사 프로그램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뉴스도 많았죠.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하나의 뉴스가 좀 이슈가 됐는데 제가 KBS에서 한 30만 뷰 이상 나온 뉴스가 있어요. 근데 그 뉴스도 어떤 거였냐면 앞서서 얘기하신 대로 이거에 대한 저작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람의 일자리에서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챗 GPT는 열풍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연초부터 느껴서 정말 열심히 지금 이곳저곳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앞서서 말한 우리 예술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기술적인 거나 비즈니스 말고 개인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에게 정말 궁극적인 도구들이 많이 주어진 것 같아요. 아마도 이거는 다 아실 겁니다. 2008년 3월에 케빈 켈리가 이제 1000명의 진정한 팬만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시대에 오픈을 하게 됐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실제로 너에게 돈을 써줄 1000명이 있을 때 한 사람당 10,000원씩만 내주면 10,000,000원이니까 너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굳이 여러 사람의 대중의 눈높이를 맞추기보다는 너를 정말 사랑하는 팬들을 만들면 돼 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뭔가 이렇게 펀딩하는 사이트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뭔가 내가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요. 이런 프로젝트 하고 싶은데요. 저한테 펀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2008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정점을 찍었던 게 바로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미스터 비스트라는 사람이 잘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IP를 활용해서 본인이 진짜 오징어 게임처럼 세트를 개인이 만들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오징어 게임 같은 플레이를 했죠.
이 세트 만드는 거의 88억이었나 80억이었나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었는데 개인이 그 정도 돈을 썼고 이 미스터 비스트가 2022년에 유튜브를 통해서 얻은 수익이 143억이 넘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정말로 이 개인 한 명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글을 쓰시는 분들, 그림 그리시는 분들까지 확대가 되고 있어서 뭐 패트리온이나 서브스택이나 이런 데들. 그리고 여기 모이신 아마 이분 이제 우리 모두도 이 더밀크라고 하는 매체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미디어의 문법과는 다른 형태로 진화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결국엔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시대에 어떠한 변화의 한국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크리에이터들한테 또 다른 무기가 생긴 거예요. 바로 생성형 AI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도구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이제 여기 있는 어비님처럼 이게 뭐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고 변화가 이게 뭐 고민하지 않고요. 일단 써요. 왜냐하면 먼저 쓰는 사람이 돈을 벌거든요. 먼저 쓰는 사람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분이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주일 만에 1억 원의 수익을 얻은 챗봇을 통해서 얻으신 분이 있어요. 네, 여기 카린 마설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뭐 한 거냐면 스타트업 한 회사랑 어떤 제휴를 해서 본인의 말투, 본인의 목소리, 본인이 하는 형태들을 학습을 인공지능한테 시켜서 그거를 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앱을 어떻게 하느냐? 쓸 때마다 사람들이 1분당 1달러씩을 내는 거예요. 그럼 1분당 1달러씩 내고 과연 뭘 하느냐? 이런 거 합니다. Hey there, John. It's lovely to meet you. I just spent the morning grabbing brunch at the Flowering Tree Cafe in West Hollywood. It was absolutely amazing. What are you up to today? Hey there. Yeah, I've just been working all day, but trying to get some relaxation in this evening. That sounds really nice. Have you tried doing some yoga or meditation for relaxation? It's a great way to unwind and clear your mind. 자, 저러다 For 보니까 this 이제 뭐라고 evening, 그래요? maybe we can plan a virtual dinner date or watch a 그죠. movie together. 사람들 What do you 이제 think? 데이트하러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데이트하러 가자. 근데 데이트까지는 안 해주죠. 근데 이제 보시면 뭐예요? 실제로 저 목소리는 저 사람이 통화한 게 아니죠. 이미 학습된 데이터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패턴에 따라서 목소리나 대화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연애하는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렇게 한 10분 통화하면 10달러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옛날로 생각하면 이게 뭐예요? 연예인들 음성사서함 기억나시죠? H.O.T. 막 잭스키스 시절에 우리가 뭐 700 땡땡 전화해가지고 우리 오빠들 목소리 들으려고 30초에 얼마씩 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이런 형태들로 진화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먼저 한 사람이 장땡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2차, 3차는 이렇게 돈을 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성형 AI라고 하는 건 저는 이제 주는 가장 일반인들이나 크리에이터들 입장에서의 의의는 얘는 컨텐츠를 만드는 애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인공지능은 앞서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인공지능이 하는 역할은 우리에게 어떤 컨텐츠를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추천을 해주거나 검색을 하거나 필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걸 갖다 주죠. 근데 그 갖다 주는 원 소스는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것들 중에 이거를 우리에게 갖다 주는 역할을 이제 인공지능이 했었는데 이건 반대인 거죠. 사람이 해야 되는 만드는 일을 인공지능이 하고 그거를 보고 판단하고 구분하고 이거를 어떻게 써먹을지는 역으로 사람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사람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하던 역할과 사람이 하던 역할이 반대로 됐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인공지능이 할 수 있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럼 나 그럼 이제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무궁무진한 걸 할 수 있겠네? 라는 사람들이 아주 빠르게 지금 갈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성형 AI는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글자를 넣으면 글자를 나오기도 하고 글자를 넣으면 동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글자를 넣으면 사진을 만드는 이러한 형태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많은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콘텐츠와 IT 산업 중심적으로 큰 변화를 불러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일반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걸 제가 이렇게 위에다가 한 줄씩 써봤어요. 예를 들면 생성형 AI에서 이미지를 그린다 이런 겁니다. 전 세계의 모든 패션 잡지를 본 사람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말로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알아서 뭔가를 만들어주는 거죠. 요게 있는 거 다 인공지능이 그린 겁니다. 이거 다 가짜예요. 이거 뭐예요? 저런 것들을 그냥 만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커머스 하시는 분들, 소호 상인들은 야 이걸로 내가 모델 굳이 안 써도 이거 뭐 법적으로 세팅되기 전에 지금 당장 쓰자 라고 해서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은 실제로 디자이너들이 앞서서 우리가 본 것처럼 실제 포토샵을 쓰는 게 아니라 미드저니를 갖고 실제 데님 컬렉션을 만든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떻게 한 거예요? 실제로 디자이너가 상상력을 갖고 문장을 넣은 거를 미드저니가 만들어주고 그 만든 거를 실제로 옷으로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컬렉션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우리가 하는 디자인의 영역들이 되게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은 일자리 뺏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기획만 하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앞서서 우리 연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게 절대적인 일자리는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거를 갖고 실제로 옷을 만드는 건 뭐예요? 소통 전문가이자 패션 디자이너를 모셔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옷을 만들어 달라고 말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랑 내가 같이 옷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실제로 옷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주는 크리에이티브적인 메시지들이 커요. 아마 이거 많이 보셨을 텐데 발렌시아가 광고입니다. 이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You are Balenciaga, Harry. What is the difference, Potter, between H&M and Balenciaga? After all, to the well-organized mind, Balenciaga is but the next great adventure. You'll soon find out that some fashion is better than other, Potter. There is no good and evil. There is only Balenciaga, and those too weak to seek it. Avada Balenciaga. 네, 되게 묘하죠. 근데 이제 아마 발렌시아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발렌시아가의 컨셉이 되게 잘 녹아들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네, 뷰수가 한 달에 870만 뷰가 나왔거든요. 근데 저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저게 수많은 패러디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침착맨 발렌시아가, 그죠? 아니면은 뭐 김정은 발렌시아가, 노홍철 발렌시아가 등등 해서 저렇게 막 패러디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걸 만드는 법을 온라인에 다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발렌시아가 실은 이거를 하기 전에 소위 나락갈 뻔했다라고 표현들을 온라인에서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 발렌시아가 되게 많은 프로모션을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말하는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찍었는데 이게 이른바 소아성애와 관련된 이슈와 좀 경첩이 되면서 야 이제 발렌시아가 끝났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지금 말씀드렸던 해리포터를 기반으로 한 이런 것들이 결국 발렌시아가를 뒤집은 거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영상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챗GPT한테 그냥 해리포터 주인공 이름 10개 만들어줘 라고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돼요? 너는 20년 이상 발렌시아가에서 패션 디자인한 사람이야. 근데 너는 10개의 캐릭터에 대해서 유니크한 어떤 피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1990년대 패션쇼의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라고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얘가 프롬프트를 막 뽑은 거죠. 그리고 그 프롬프트 뽑은 거를 미드저니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미드저니에 넣어가지고 실제로 이미지를 한 건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샘 알트먼 책을 낼 때 샘 알트먼 이미지를 안 넣은 것처럼 여기서도 해리포터를 몰라도 발렌시아가라고 몰라도 그냥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목소리는 이제 기존에 실제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해리포터의 주인공의 유튜브 영상에서 뽑아오는 거예요. MP3 컨버터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11랩스의 보이스 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다 그냥 넣고 몇 달러만 내면 제가 원하는 텍스트로 그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구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클릭만으로 따라할 수 있으니까 수많은 패러디가 나오게 됩니다. 저렇게 입모양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해봤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번엔 샤넬로 해리포터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래서 라스코를 활용해서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해리포터와 샤넬을 합쳤을 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샤넬과 앞서 MCU 얘기 나왔었는데, 그죠? 이제 마블 코믹스의 유니버스를 활용하면 이런 식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요 왼쪽에 요 맨 아래 요 망토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샤넬 느낌도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까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영상을 금방 만듭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I'm 네. Chanel. I can wear this all day. Bring me Chanel!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일반인들도 이런 툴을 활용하면 금방 뚝딱뚝딱 하면 이렇게 나오죠. 물론 뭐 저작권부터 해서 법적으로 하면 정말 시끄러운 얘기가 많겠죠. 하지만 지금 크리에이터들은 이런 것들을 시도해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마치 이런 거예요. 챗GPT는 실제로 업무하는, 그럼 이제 업무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개인의 향상성을 많게는 100배 이상 저는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카피라이터의 역할들을 이런 챗GPT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퍼클로버에 대신 맡기는 회사들이 생기고 있죠. 이거는 마치 척척 박사와 대화를 자연스럽게 한다, 영감의 원천을 만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GPT-4가 나오면서 모건 스탠리가 아예 오픈 AI와 함께 해가지고 본인들의 있는 데이터를 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내부 DB를 활용한 일종의 챗봇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회사의 모든 정보를 꿰고 있는 개국공신 이사님한테 내가 자잘한 질문까지 매일매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사에서 뭔가 정말 궁금한 것들을 이것저것 물어볼 때 얘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굳이 막 만나기 힘든 이사님한테 뭘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다 만들기도 합니다. 또 이제 블룸버그 GPT가 화제가 됐었는데 금융과 관련된 거죠. 이건 뭐예요? 최고의 정보를 담았으나 사용하기 너무 복잡해서 아무도 안 쓰고 있던 기계를 내가 부탁만 하면, 제가 이 발음 요즘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알잘딱깔센으로, 그죠? 이제 좀 잘 되네요. 알잘딱깔센으로 대신 사용해서 정보를 알려준다면 이게 뭐예요? 원래 이 그 블룸버그 GPT 단말기가 엄청 사용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툴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API 기반으로의 비즈니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API 기반의 비즈니스의 극도, 아까처럼 왜 개인이 100배 이상의 향상성을 높일 수 있느냐, 바로 이제 이런 툴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원래 마인드맵만 그려주는 세스 툴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얘는 그냥 마인드맵만 메뉴로 그려주는 거가 이 기능에 다예요. 근데 여기에 챗GPT API가 붙으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내가 내용을 넣고 실행해줘. 그랬더니 지가 알아서 마인드맵을 이렇게 그려요. 원래 이거는 마인드맵을 사람이 그리는 원래 서비스입니다. 근데 거기에 생성형이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하고 인공지능이 같이 마인드맵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쓰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고.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해요? 회의실에서 화이트보드 놓고 4-5명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혼자서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PPT도 막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코파일럿도 나오지만 코파일럿 나오기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한테 물어봐요. 너 뭐 할 거니? 라고 하면 얘한테 제가 내가 물류와 AI에 대해서 PPT 만들고 싶은데? 라고 했더니 얘가 좋은 말이래요. 내가 초안을 짜줄게. 초안 짜주죠.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럼 PPT 템플릿 골라라고 나와요. 이게 원래 이 툴은 뭐 하는 거냐면 미리 캔버스 같은 툴입니다. 그래서 PPT를 그냥 세스 형태로 잘 그려주는 도구거든요. 근데 거기에 챗GPT가 붙으니까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원래 PPT 도구가 챗GPT API가 붙으니까 지가 그냥 이렇게 써주죠. 메뉴로. 그리고 이미지도 알아서 골라서 넣어주죠. 근데 이걸로 그냥 완성본이 아니라 이게 이제 편집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PPT 도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결국 개인의 생산성이 상당히 커지고, 원래 이런 것들이 컨설팅할 때 사람들하고 초안 가져와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니어들이 뭐 때문에 어렵냐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 초안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초안을 얘가 다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그거를 활용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인 컨설팅 입장에서 보면 진짜 생산성 100배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고 이러한 형태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뭐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뭐 이것만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짓게요. 이제 예를 들면 요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소프트웨어적으로만 적용될까?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기계와 연결하는 쪽에서도 생성형 AI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이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실제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데 챗 GPT로 드론을 띄우는 거예요. 그냥 띄우는 게 아닙니다. 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나 목말라. 야, 나 뭐 하면 너 좀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더니 얘가 어떤 음료수 갖다 줄까요? 코코넛 워터랑 코카콜라가 있어요. 나 운동하고 지금 와가지고 건강한 게 필요해라고 했더니 얘가 그러면 제가 코코넛 워터 갖다 드릴게요. 근데 제가 날아갈 건데요. 파이썬 코드는 이렇게 짜서 날아갈 거예요. 파이썬 코드를 짜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날아가 보겠습니다라고 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날아가죠. 네, 그래서 날아가서 쭉 봅니다. 쭉 보다가 코코넛 밀크가 어디 있을까라고 찾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코코넛 워터를 찾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나 아직도 목말라. 너 이번에는 설탕 들어있고 빨간색 로고로 있는 음료수 좀 찾아줄래? 라고 했더니 얘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 코카콜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레귤러 코크. 제가 레귤러 코크 앞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갑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저기 흰색 저게 있죠. 저거 다이어트 코크인데 다이어트 코크 쪽으로 안 가고 얘가 자세히 보면은 저 레드 코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대로 슈가가 들어있고 레드 로고가 있는 걸 찾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야 이제 너 셀카 한번 찍어봐. 반짝거리는 거 활용해서.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게 미러, 거울인 것 같아요. 제가 거울 찾아가지고 그 앞에서 셀카 찍어볼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위해서 파이썬 코드 이렇게 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제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쭉 가가지고 이 앞에서 셀카를 쫙 찍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더 이상 컴퓨터랑 사람이 컴퓨터의 언어인 프로그래밍 언어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언어로 대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언어로 대화를 하면 실제로 컴퓨터가 그걸 알아듣고 대답도 사람의 언어로 해준다는 거죠. 그럼 이럴 때 과연 사람이 진정하게 필요한 기술이 뭘까? 그렇다면 결국 이런 크리에이티브나 이러한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이 뭔가 기술적인 허들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생성형 AI가 열어가는 미래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내 머릿속에 있는 다양한 상상력과 다양한 창의성을 활용해서 이미 나오고 있는 수많은 툴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라는 영역인 것 같고요. 이것은 크리에이터들한테는 마치 전 세계에 수많은 레고 블록들이 막 쌓여 있고 그 레고 블록을 조합해서 얼마나 나만의 멋진 레고를 만들까를 고민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크리에이터들이 열어가는 세상이 과연 어디까지 갈지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하시면서 움직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어비님이 만든 다양한 프로젝트를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간단히 표지를 만들었는데 그 보기 전에 제가 다른 작업했던 지금 방금도 덕 소장님께서 다양한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한 것들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저는 직접 해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음반도 냈습니다. 그래서 검정복숭아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인데 제 OST라는 거로 해서 배경음악을 아예 인공지능으로 작곡을 했고 얘가 실제로 발매를 했죠. 그래서 뭐 네이버 뮤직이든 아니면 뭐 벅스가 됐던 애플 뮤직이든 구글 뮤직이든 전 세계적으로 유통을 현재 다 시키고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물론 목소리를 녹음하진 않았죠. 인스트루멘탈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죠. OST라는 이름으로 하게 됐고 조만간 또 작업하실 거죠. 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비님은 음악을 모르시잖아요. 악보를 잘 못 보지 않나요? 맞아요. 저는 네, 악보를 볼 줄 모릅니다. 악보를 볼지 모르고 악보를 우리가 이 작업할 때 악보를 띄운 적이 한 번도 없죠. 그죠? 아예 아예 대신 띄운 적이 똑같이 없습니다. 프롬프트는 있죠. 프롬프트는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프롬프트 쓰면 이제 악보도 만들고 음악도 만드는. 궁금하시면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무명 가수예요. 그래서 노래가 한 160곡 정도 제가 작사 작곡을 했고요. 사실 이제 데뷔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10년이 넘은 상태인데 지금 인공지능이 더 재밌다 보니까 얘랑 활용해서 더 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 저는 이제 영상을 만들고 각종 콘텐츠를 만들잖아요. 이거는 대부분 이제 제가 사실 비공개 채널이기도 한데 제 이제 인공지능 AI 프롬프트를 가지고서 만들어낸 채널이에요. 그래서 약 40만 정도 구독자를 갖고 있는데 여기는 제가 만들어놨던 이 음원에 대한 것들 혹은 다양한 쇼츠들 대부분 이제 미드저니를 통해서 만든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사운드 같은 나올 필요는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제가 만든 것들 그다음에 해당 프롬프트가 무엇인지 혹시 일단 그거, 글자를 그거 넣는 있으세요? 샘 알트먼 그거 사진으로 만든 거. 그거 지금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없어요. 실은 이 얼마 전에 더밀크 우리 손정현 대표님이 샘 알트먼하고 인터뷰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그 크루 중에 한 명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 찍은 거 갖고 샘 알트먼하고 그 어비님이 꼭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영상 만든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서도 이제 컨텐츠로서 그다음에 저는 사실 얘는 작년 봄인가 여름부터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상이 한 400개 정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때부터 이제 프롬프트라는 단어를 사실 그 당시엔 잘 몰랐고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기에는 이런 명령어가 저는 그 당시 키워드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하나씩 만들면서 모아놨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이 영상에도 인공지능이 또 많이 쓰이다 보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여기 꽤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렇게 막 노래 띵띵띵띵띵 막 나오면서 이제 바뀌는 이런 부분.
네, 이거 같은 경우도 저랑 이제 다른 유튜버랑 같이 해서 만나서 바뀌는 거라든지, 뭐 제가 강연하는 모습을 인공지능으로 다시 변신시킨다든지, 여기 이제 샘 알트만이 아마 나올 텐데, 어디 있을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변신을 시키는 건데, 이런 게 컨텐츠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조회수가 대략 한 1,000만 정도 조회수가 나왔었고, 국내에서는 한 70%, 80% 정도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상외로 얘를 돈 벌 생각은 아니었는데 1,000만 뷰 정도 나오니까 한 1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유튜브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쪽으로도 돈 벌 수가 있구나라고 그쵸. 생각이 들었던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까 알트만이 여기 있다. 네, 보시면 샘 알트먼의 실제 인터뷰 변해라 해가지고 샘 알트먼을 저렇게 그죠 아이언맨으로 변신시키는 이러한 것들도 아트웍으로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명령어를 넣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아무거나 넣는다고 해서 다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상상력으로 어떤 명령어를 이 프롬프트를 넣을 건지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앞으로는 경쟁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이번에 이제 표지를 만든 것들을 간단히 보여드리게 되면은 네, 제가 표지 만들기 전에 여기다가 뭔가 홍보 문구가 좀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홍보 문구를 이제 써달라고 했습니다. 이 소설책에 홍보 문구를 써줘라고 했더니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경계를 뛰어넘는 뭐 저저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도 표지에다가 같이 넣어봤습니다. 짠, 네, 이렇게 해서 아까 네. 간단하게 만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그 완성이 한 됐죠. 20-30분 동안 대화하는 동안 이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네, 그쵸.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고 현재까지는 물론 인공지능으로 뭐든지 다 책까지 출간까지 네. 되는 거는 아직까지는 불가능한데 왜냐면 사람이 지금 노가다가 많거든요. 근데 이 노가다라는 뜻은 사실 인공지능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책을 여기서 인공지능에서 사이트에서 쓴 다음에 바로 종이책으로 받기 뭐 이런 기능까지 서비스가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기에 있는 띠지 부분에 있는 텍스트가 아까 챗GPT한테 마케팅 문구 써달라고 한 번 더 추가해서 넣은 거고요. 저기에 있는 넘나는 환상적인 모험 저것도 챗GPT한테 써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띠지에 들어가는 멘트나 뒤에 들어가는 멘트 혹은 마케팅 뭐 서평 이런 것들도 챗GPT한테 다 써달라고 하면 저렇게 뚝딱 나오는 시대가 이미 열렸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준비한 핸즈온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